안녕하세요. 마약 취급 실무 안내서 동영상 강의를 맡은 영남대학교 병원의 약제부에 근무하고 있는 약사 윤좌진입니다. 혹시 강의를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내선번호 3747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약은 누틴약, 모닝약, 응급약, 퇴원약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 강의도 이 순서에 맞춰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마약 취급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절대로 분실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분실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마약 불출 시 원칙은 손에서 손으로 주고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인을 이렇게 마약 슬립지에다가 하시는데요. 사인을 하신다는 것은 약이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뜻이고,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 사인하신 수령자 분에게 있기 때문에 요거 사인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잘 보시고 확인하시고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루틴 PO 마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루틴 마약 PO는 전병동 전체 접수를 해가지고 오전 11시까지 들어갑니다. 이 루틴 피오 마약만 유일하게 투약함에 손에서 손으로 직접 주지 않고 투약함에 나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신중하게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슬립지에 쓰여 있는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와 봉투 개수가 있는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슬립지에 사인하시고 그 슬립지를 마약 슬립지 보관통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요 보시는 것이 마약 그 슬립지 저희가 이제 아침에 접수해 가지고 나오는 내용인데요. 요 보면 302병동에 봉투 수는 3개, 종류가 3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3개. 요 숫자를 보시고 이게 봉투 수가 요 노란 봉투 뒤에 보시는데 요게 3개구나. 예, 요 숫자가 맞구나. 요거 개수 한번 씌워 보시고 그리고 그게 302병동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요 슬립지를 요 호치케스 박혀 있는데 요거 띄어 가지고 요거 약은 가져가시고요. 요 슬립지는 사인해서 여기다가 마약 슬립지 보관통 여기 저희 불출실에 보면 있거든요. 거기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피오 마약 수령인 경우에 마약을 이제 응급약이나 뭐 중간에 이제 루틴 마약으로 나가서 한 거 말고 나머지 약들은 이제 직접 타러 오시잖아요. 그때 마약 슬립지를 가지고 오시는데 저희 불출실에서 피오 마약 주세요 하고 기다리시면 저희가 뭐뭐 병동 마약입니다 하고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슬립지 위에 모든 개수나 뭐 종류나 뭐 상태나 모든 것들이 맞으면 사인을 하시고 그 슬립지를 마약 슬립지 보관통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피오 마약인 경우엔 마약 슬립지 보관통에 넣고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마약 슬립지 피오 마약 슬립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대장 이렇게 아까 전에 대장도 여기다 넣어달라고 그랬죠. 마약 대장. 그래서 사인하시고 이상이 없는 거 다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 뒤에 보면 잠깐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슬립지 종류가 많다 보니까 여기도 넣는 게 있고 그 밑에 홈메이드 대장 넣는 것도 있고 주사들 넣는 것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류를 잘 확인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잘 넣어주셔야지 저희도 업무할 때 좀 편하거든요.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사 마약 수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피오 마약이었잖아요. 다 똑같아요. 피오 마약이랑 똑같은데 와서 슬립지 확인해서 그거 맞으면은 슬립지에다 사인하고 주사약을 가져가시는데 그 슬립지를 보관 그 통 있잖아요. 거기다 넣지 마시고 그냥 두고 가시면 됩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피오 마약 수령이랑 다른 점은요. 예, 아까 전에 피오 마약 수령은 그 보관통에다 놓으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사인 이렇게 하셔가지고 거기다 놔두고 가시면 됩니다. DC 마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이 DC가 됐을 경우에는요, 슬립지 2장을 출력하셔가지고요, 저희 직원한테 마약 반납입니다 하고, 그 2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은 반납 확인 도장을 받아서 가져가시고요.
나머지 한 장은 저희 쪽에 반납 마약과 함께 주시면 됩니다. 이 반납 확인 도장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 확인 도장이 있으면 저희가 물건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병동에서 꼭 좀 보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 보시면은 반납할 마약과 요 슬립지 한 장을 이렇게 봉투에다 넣어서 저희 쪽에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요 나머지 슬립지 한 장에다가는 도장을 꼭 찍어서 가지고 가셔서 혹시나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 슬립지를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됩니다. 마약 수기 처방전인데요. 마약 수기 처방전은 전산으로 처방이 불가한 경우 마약 수기 처방전을 사용해서 마약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요 마약 수기 처방전은 제가 이 동영상 파일과 함께 통신문에다가 한글 파일로 올려놓을 거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마약 수기 처방전이 한글 파일로 있는데요. 요 보면은 굉장히 사항들이 많습니다. 마약 통합 관리 시스템이 되면서 여러 가지 예전에 있었던 수기 처방전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이렇게 다시 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폼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 필수 기재 항목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의사, 처방 의사, 면허번호, 질병명, 질병 코드, 뭐 하여간 약 내용 말고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이 내용들은 다 님스에, 그러니까 마약 통합 관리 시스템에 보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다 채워주시고요. 그러고 요걸 작성을 하셔서 세부가 되어 있어요. 약국 보관용, 병동 보관용, 수납용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를 다 작성을 하셔서 여기 있는 이제 원무과에 가서 수납 확인 도장을 꼭 받으셔가지고 약국 보관용을 저희 쪽에 그 병실 약국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약을 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마약 수기 잔량 반납 확인서도 뒤에 보시면은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마약 수기 잔량 반납 확인서가 뭐냐면요. 처방을 냈는데 반앰플이나 뭐 0.5로 이렇게 뭐 바이알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잔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약 잔량 반납 확인서도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때 한 분은 저희 쪽에 이제 그 처음에 약을 받아 가실 때 한 분은 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잔량이 발생해서 잔량이 이제 발생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한 분은 그때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부를 갖고 저희가 있으면은 이게 잔량이 아직 반납이 안 됐구나 하고 저희가 계속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전산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용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 부를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잔량과 함께 제출이 되면 저희가 요걸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꼭 처방 전에 이제 만약에 잔량이 발생하는 경우죠. 잔량이 발생하지 않으면 굳이 주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잔량이 발생하는 처방인 경우에는 이렇게 한 부를 저희 쪽에 주시고 나머지 잔량 발생과 함께 나머지 한 부를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비상마약류를 써서 이미 약이 잔량이 발생한 경우에는요, 그냥 수기 처방 전 잔량 반납 확인서 그리고 잔량을 모두 저희한테 갖다 주시고 약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마약 잔량 반납 확인서인데 그 마약 그 처방전에 보면은 뒷부분에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거든요. 한 분은 약 타갈 때 주시고 한 분은 잔량과 같이 저희 쪽에 주시면 됩니다. 마약 수기 DC 처방전인데요. 아까 전에 마약이 DC를 해야 되는데 환자가 태어난 경우에는 뭐 DC를 할 수 없죠. 그럴 경우나 아니면은 또 수기 처방으로 DC, 그러니까 처방이 난 경우에는 당연히 전산의 자료가 없으니까 수기 DC 처방을 낼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도 여기 보시면은 내용이 폼이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원처방 내용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반납량에 반납하는 양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처방 사유가 있는데 왜 반납했는지 내용을 그러니까 DC를 수기 처방으로 왜 했는지 요거에 대한 처방 사유를 갖다가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납 확인 도장 있죠? 예, 수납 확인 도장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뭐 내용은 똑같아요. 다 내용을 다 채워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마약 향정 잔량 반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최근에 마약 잔량을 바코드로 리딩해서 이렇게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환자명이랑 이렇게 노란 라벨이 있잖아요. 여기에 바코드가 요즘에 찍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코드가 굽혀지거나 접혀지면은 읽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바코드가 잘 읽힐 수 있도록 요걸 붙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 보시면 앰플인 경우에는 요 실린지에다가 다 이 남은 잔액들을 넣고요. 그리고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요 바코드가 굽히지 않도록 접히지 않도록 이렇게 요 모양으로 붙여서 나머지 잔량 그 생긴 이 원 앰플 있잖아요. 원래 그 앰플 그거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봉투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는데 이 봉투 뒷면이 이렇게 바코드가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저희가 바코드 리딩하기가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바이알인 경우에는 뭐 굳이 주사위기에다가 이렇게 따실 필요 없고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게 가로 방향이냐 세로 방향이냐가 요거 하여간 요 방향으로 바코드가 잘 입력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서 봉투에 넣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보시면은 저희 불출실에 보면 요 아래 요 문을 딱 여시면 여기에 마약 잔량 보관통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태연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태연약인 경우에 마약성 진통제에 마약이 들어가는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마약성 진통제라고 노란 라벨을 붙여 놓습니다. 이 노란 라벨을 붙여놓은 이유가요. 태연약이 DC가 된 경우에 그냥 이 통째로 그냥 DC 바구니에다가 넣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 마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실이 됐을 경우에 굉장히 난처하거든요. 그래서 꼭 태연약이 DC가 됐을 때에는 혹시나 이렇게 노란 라벨이 붙어 있는 마약성 진통제가 있으면 따로 떼어서 DC 슬립지 두 부를 작성하셔서 아까 전에 DC하는 업무랑 똑같아요. 한 분은 제출하시고 한 분은 도장 찍어 가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있었을 때 서로끼리 이제 책임 소지가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약과 묶어서 한꺼번에 반납을 하시면은 이게 정말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책임 소재가 굉장히 적이고 분실의 위험성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좀 있어서 요거 꼭 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처음 하는 시도였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강의를 들으시고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거나 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선번호 3747번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긴 강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